이번 주제는 현대 대중문화의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중사회는 어떠했고 그 대중사회로부터 생겨난 대중문화는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있다. 그걸 이제 패스트푸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대중문화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현대 대중문화에는 분명히 장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중문화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로 기반해서 우리가 새로운 또 문화를 창안하고 창조해가는 이러한 어떤 발전적인 단계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대중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중사회 속에서 너무나 치우친 그런 또 경향이 없지 않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상업성입니다. 이제 대중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기업이라면 이 기업 산업의 목표가 뭡니까? 이윤을 창출하고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한쪽으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그 상업성이 대중문화와 결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이죠. 이윤 추구. 예전의 문화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고상한 어떤 삶을 살아보자. 이런 옷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좀 더 편리하고 멋지고 자기를 잘 드러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싸고 편리한 거 그저 그냥 사서 입어. 이러는 식으로 사람의 생각이, 다시 말해 문화의 가치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보니까 그 외국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그래요. 근데 시내에서 예를 들면 뭐 어느 박물관에서 또는 어느 고궁에서 이상하게 거기에는 그래도 뭔가 최소한도 뭐 평상복 정도 입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뭐 그림을 감상한다든가 또는 역사적인 그런 그 유물을 감상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산에서 입는 등산복들, 흔히 얘기해서 아웃도어를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가는데 가만히 보면 대체로 한국 여행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도어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아웃도어의 기능은 뭐냐면 밖에서 운동하고 가볍게 입는 옷이 아웃도어인데 문화의 가치가 전도가 된 거죠. 의상으로 보자면 의상의 가치가 전도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갈 때 그냥 뭐 막 입는 평상복 입고 어깨 없는 거 막 입고 갑니까? 그 유럽의 그 성당들, 특히 오래된 성당들 방문을 하게 되면 핫팬티라든가 아주 짧은 치마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거의 걸치지 않는 듯한 그런 거의 뭐 수영복 차린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데서는 이렇게 스카프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어깨에 두르고 노출을 가리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표현이고 자기가 편리하게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에 맞는 옷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의 가치가 전도 뒤집어졌어요. 내가 좋으면 입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좀 이렇게 하향 평준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윤 추구라고 하는 문화적 소비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그 기업의 이윤 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점점점 더 어떤 그 규범이라든가 인간의 그 인품을 갖추지 않게 하고 가치를 혼돈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대 자본의 독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화기업, 문화산업들이 문화를 소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큰 회사들이 마구잡이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그 옷도 좀 양복점에 가서 옷을 한번 맞추려면 몇백만 원 들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옷을 만드는 그 장인의 아주 한 땀 한 땀 옷을 재고 자르고 또 바느질하고 해서 나오는 이 정말 예술품과 같은 그 한 벌의 옷이 옷 만드는 회사로부터 나오면 예를 들면 한국인의 표준 치수들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옷이 만들면 수만 벌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면 싸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편리하게 사 입을 수 있고 약간만 줄이면 되는데 뭐 수백만 원짜리 옷을 꼭 사야 될 필요가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소비의 패턴이 바뀌고 그거로 인해서 생활 양식도 바뀌고,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밀키트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지나감으로 우리가 점점점 시장에서 식재료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서 먹는 이 불편해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바쁘고 하니까 이제는 이미 그런 그 대기업에서 나온 밀키트 뭐 편리합니다. 또 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다가 먹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음식을 조리하는 주부의 고유한 맛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아요? 어느 회사에 어느 김치찌개, 어느 회사에 예를 들면 무슨 김밥, 어느 회사에 뭐 샐러드, 다 맛이 통일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의 생활 양식의 변화가 오고, 여러분들 아침에 보면 새벽에 배달하는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쿠 무슨 회사, 뭐 롯 무슨 회사들이 아침 새벽에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신선 재료들을 또는 신선한 식재료들 또는 신선한 음식들을 배달을 해줍니다. 생활 양식이 변해가고 있어요. 점점점. 그렇죠? 이제는 그 농어촌에서도 일하다가 전화합니다. 여기 짜장면 몇 그릇, 그 다음에 탕수육 뭐 몇 개 딱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들판에서 예를 들면 밭일을 하다가도 배달을 누가 오느냐? 예전에는 다 주부들이 머리에 이고 그리고 밥을 날르고 그래서 새참을 날라줬지만 지금은 밭일하다가 전화 한 통화하면은 윙 하고 짜장면 시키신 분 그리고 오잖아요. 이 생활 양식이 지금은 다 변화가 됐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도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전화 한 통하면 다 먹고 살 수 있고 편리하게 사는데 왜 그렇게 하고 살아라고 그래요. 또 나중에 쓰레기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또 분리해야 되고 또 나눠서 버려야 되고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는 편리하게 살아. 돈 조금 더 드리면 뭐 배달 오고 그거 다 분리하기도 쉽고 한데, 이게 뭐냐? 우리의 의식을 거대 자본, 거대의 대중문화들이 지배해 가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 예전에는 엄마가 해준 뭐 음식 먹고 싶어 그러잖아요. 지금은 김치찌개 그러면 어느 회사의 김치찌개, 식혜 그러면 어느 회사의 식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식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성껏 차려서 해주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 있어서의 엄마의 손맛, 엄마의 사랑의 손맛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 엄마도 일을 해야 되고 엄마도 직장에 나가셔야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는 점점 급속하게 대중문화를 타고 변해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중조작이라고 하네요. 의식 지배가 점점점 가속화되면은 대중조작, 다시 말해서 어느 정치인이 또는 어느 정치적 집단이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치 시대 때 대중조작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독일 국가를 다시 건설해야 됩니다. 위대한 게르만족의 제국을 다시 건설해서 세계의 이 신음하는, 그러니까 열등의 종족들을 전부 다 개량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거를 1년 12달 라디오 방송, 선동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줬어요. 계속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방송에서는 이러한 연설, 주장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 게르만족이 정말 위대한 세계적인 족속이다. 그래서 이 생물학을 가지고도 인식을 조작을 시켜서 뭐 유대인 박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들 박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집시족들이죠. 유럽에 있었던 보헤미안 집시족들 박해라든가 타민족들을 열등하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있었다. 이게 대중조작이에요. 스탈린과 레닌 똑같은 그런 일들을 다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것도 역시 대중조작이죠. 거짓말. 누가 그랬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카더라 통신을 계속 내보내면 사람들이 아니 땐 굴뚝이 연기나냐 이런 식이죠. 아니 땐 굴뚝이 연기나까 뭔가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뭔가 그래도 미심쩍은 게 있어.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정치인을 매장한다든가 어느 집단을 매장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대중조작의 현상이다. 이건 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거짓말을 행함으로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그렇죠? 대중조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시대가 점점 이런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진행돼 나가는 이런 과정에 정신 우리가 잘 차려야 이 대중조작으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매스미디어에 보면 온갖 정보들이 다 흘러넘치죠.
홍수에 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에 떠내려온 물들 퍼서 마시면 배탈 나지요. 속병이 생깁니다.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우리 매스미디어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다 취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저작적인 것도 있고, 흔히 말해서 피싱도 있고, 낚시질도 있고, 미끼도 있고, 미혹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지금은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썸네일에 보여주고 복음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러나 흐름을 보면 이상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비판할 수 있는 거는 비판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사회의 인식이죠. 인간의 내적 의식을 조작을 합니다. 우리가 표현한 바와 같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들을 다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를 들자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게 혼돈시키는, 우리 시대는 지금 혼돈의 시대예요. 불확정성의 시대입니다. 뭔가 확정적인 게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 모더니즘에는 그래도 이 전통의 가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모더니즘까지는 잘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역전.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가지고 하나님도 실수하시지 않느냐. 성에는 남성, 여성이 아니라 또 다른 중성도 있고 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말하자면 상대성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의식을 조정하고 사회를 조정하고 심지어는 그거로 선거를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 잘 살펴봐야 되고, 정말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중문화의 문제점 몇 가지의 이 개그 프로그램의 모습입니다만은 사실은 지나친 오락성이 문제이다. 물론 이 개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위트 있고 유머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몸 개그라든가 그 다음에 몸을 너무 비하한다든가 때로는 여성을 비하한다든가 또는 어떤 남성을 비하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자발적인 웃음, 정말로 유머다운 유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인상 찌끄리게 하고 어른과 아이가 같은 자리에서 웃을 수 없는 그런 오락을 만들어내는 지나친 편협된 오락성, 이거는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교양의 품격,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인격의 품격을 가지고 소위 롱런하기 위해서는 너무 그렇게 말초신경적인,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웃음을 쥐어 짜내는 이런 식의 웃음은 아니다. 그래서 지나친 오락성은 현대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재미중심, 말초신경적인 그런 놀이, 여기에 너무 흥미가 돼요. 그래서 진지한 사유, 진지한 고뇌, 과연 진실이 뭐냐, 이런 것보다는 시간을 때우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떼어버리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영향들이 대중문화에 있다. 자, 그래서 심심해 뭐해? 그러면 그냥 개그 프로그램 보자. 이런 식의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애들 졸지 않게 하고 애들을 흥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재미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 재미가 모형이 뭐여야 되느냐? 청소년들의 모형이 연예인이 돼요. 그래서 연예인처럼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연예인들이 한 이야기 또는 무슨 노래 한 소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환기시켜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미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는 뉴스도 쇼가 돼요. 예전에는 아나운서가 나와서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뉴스가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뉴스
쇼가 돼요. 뉴스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뉴스도 너무 심각하게 지금 사회가 이렇습니다. 지금 정치가 이렇습니다. 경제가 이렇습니다. 문화가 이렇습니다. 교육이 이렇습니다. 국방, 뭐 외교, 막 국제 뭐 이런 걸 심각하게 전달하면 이제는 이래서 안 보니까 뉴스 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앵커들이 나와서 또 주고받고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자료 화면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상황도 많이 따오고 그 다음에 때로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것을 또 흥미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재미 중심 뉴스도 쇼가 되는 뉴스 프로그램도 바뀌고 있다. 자, 대중문화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 선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성적인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 선정성에 소위 지배받지 않도록 품격과 인격이 거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폭력성이에요. 이제 오락성이 짙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자꾸 얇아지고 얄팍해지고 그 다음에 즉흥적이고 말초신경적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걸러지지 않고 우리의 죄악의 본성들이 그대로 막 드러나서 폭력성이 드러나죠. 이 폭력성은 무력만이 폭력이 아니죠. 예전에는 무력만이 폭력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따지고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눈초리 가지고도 폭력이 돼요. 예를 들면 아랫사람을 이렇게 흘겨본다든가 눈을 째려본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 부위를 이렇게 노려본다든가 이거 다 폭력성입니다. 감각의 폭력성이죠. 그 다음에 폭력 뭐가 있습니까? 언어의 폭력이죠. 언어의 폭력. 아주 심하게는 욕을 한다든가. 그러나 욕을 하지 않아도 비꼬는 것도 욕이죠.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것도 일종의 언어의 폭력입니다. 이제는 감정의 폭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시면 지금 응대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교양의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전화해가지고 술 먹고선 막 술주정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따지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공공기관에 폭력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갑질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어느 회사의 회장님의 갑질, 회장님 부인의 갑질, 회사 안에서의 상급자의 갑질, 이런 갑질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대중문화를 타고 막 유행을 하니까 안 그렇게 하면은 마치 나는 이거 뭐 유행에 뒤처진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써먹어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중문화가 암암리에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든다. 그래 이제 예전과 달리 지금은 뭐든지 법에 고소하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문제 생겨서 그러면 따질 거 없어 그냥 법원에 가 이런 거죠. 왜냐? 너무나 폭력적인 그런 이 사례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사회가 지금 우리 현대 시대의 사회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가? 내가 뭐 이웃에게 대해서 직장의 동료에 대해서 폭력적인 뭐 눈짓 또는 폭력적인 어떤 언어 이런 것들은 나는 행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설교에서도 폭력적인 언어가 많이 있다고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야, 이 죄인들아. 이런 표현도 사실은 폭력적인 언어가 되죠.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이지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포옹하고 수용하고 용납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당신 예수 안 믿어서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말을 직설적으로 해버린다면 그거는 언어의 폭력, 감정의 폭력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언어적인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안진뱅이, 정신 이런 표현이 옛날 이 번역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시각장애인이다 또는 여러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 장애를 가진 분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폭력적인 그 대응이 되지 않도록 지금 사회도 많이 바뀌어가고 고쳐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가들이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출을 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는 표현들을 해야 될 것이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폭력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 교회에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폭력 때문에 상처를 입고 정착하기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독성입니다. 대중문화는 중독성이 있다.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중독이 돼버리니까 문제다라는 거죠.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적인 중독 현상들이 오기도 한데 목이 뻣뻣하다든가 그 다음에 목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목의 신경통이라든가 어깨 결림이라든가 이런 거죠.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해옴으로 인해서 생긴 중독의 한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더 깊은 중독은 뭡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중독 현상이죠. 뭔가 불안하고 내가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스마트폰 중독의 한 현상이죠. 예를 들자면 조용한 시간에도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자녀들이 식탁에 앉아서도 서로 스마트폰하고 지하철 타고 가보면 가정과 같이 보이는 또는 연인과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탔는데 스마트폰을 하느라고 서로 대화를 안 해요. 물론 스마트폰 가지고 대화를 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하나의 중독적인 현상이고 개인적이고 대면의 관계들이 점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대중문화의 역적 현실이 뭐냐?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면 구원을 기다리는 기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 우리가 사는 삶의 사회 곳곳에 구원을 기다려요. 정치는 정치적으로 좀 더 잘해주세요. 정치를 공정 정치를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구원을 기다리는 정치적 구원이죠. 경제적 구원도 있어요. 지금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극화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그 경제적 구원의 요구소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교육에 그게 있잖아요. 교육에 너무 편차가 크죠. 도시와 도시 안에서도 학교 간의 편차, 그 다음에 도시와 농어촌의 편차, 이런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육적인 편차들이 있어가지고 교육의 구원이죠. 교육의 어떤 진정성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교육적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도 기호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직장에 있어서도 상하 구조, 아까 경제적인 것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노사의 갈등이 어떻게 잘 대화로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갈등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호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은 또 남자 여자의 갈등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페미니즘, 또 한쪽에서는 그러한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보는 그런 또 경멸적인 시선도 없지 않아 있지. 남자와 여자의 갈등,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남자의 반대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의 반대는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호적이고 보합적이고 상생해야 되고 서로 잘 협력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상호보합적인 관계이지 반대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때에서부터인가 남자의 반대가 여자이고 여자의 반대는 뭐냐 그러면 남자다라는 이상한 그런 그 개념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석에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남녀 갈등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호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의 갈등을 얼른 극복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호가 대중문화를 통해 들여다보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중문화의 영적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치 전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을, 우리의 놀이를, 그 다음에 우리의 생산하는 도구들을, 또는 우리의 상징을, 우리의 종교관을, 이러한 것들을 전부 수단과 목적으로 바꾸어버린 그러한 그 사회를 우리가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뭐가 되냐면 수단이 되고, 인간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는 도구가 돼버린 거죠.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뭐겠습니까? 가장 극단적인 예가 장기 밀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건강해지고 싶어요. 돈은 있어요. 그런데 내 간이 이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돈을 주고 간 이식을 원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정상적으로 그거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방법들, 정말 경악의 방법들, 엽기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장기 매매, 장기 밀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뭐냐? 인간이 도구가 됐다는 거죠. 인간이 수단이 돼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의 오징어 게임을 보셨잖아요. 이 오징어 게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까, 내가 돈을 어느 일정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경쟁에서 떨어뜨려야 돼요. 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드라마틱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영화로 보게 됩니다만, 실제로 일정 부분의 사회 속에 이런 일들이 비유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사회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때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재수생도 생기고 삼수생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의 구도 자체가 일정한 사람들만 붙을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떨어지게 되는 이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인간이 때로는 도구가 되고 인간이 수단이 되어가는 이러한 목적의 모습. 그러니까 노조 문제가 계속 생기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노동력을 우리는 하나의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 여러분이 노동력을 우리는 회사가 크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거대 회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겠다라는 모습이 경영진에서 보여질 때 노동자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는 공정하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노사 분쟁의 문제는 사실은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노동자들,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 자신들이 수단이 되어버리느냐 아니면 도구가 되어버리느냐. 그러한 회사의 어떤 정책, 그런 회사의 방향이라면 이것은 바꿔야 되겠죠. 개혁이 되고. 바로 이런 면에서 노동자 문제는 우리가 점점점 발전하고 개혁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 문화가 대중문화를 장악을 해서 그런 대중의 사회의 의식들을 자꾸 변해가는 이런 거대한 물결로 우리가 치닫는다면, 이러한 사회의 인간은, 창조적 인간이 이제는 점점 뭐가 되느냐면 도구적 인간, 수단적 인간으로 바뀌어가고 나 자신도 인간으로부터 소외돼 가고 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환경을 점점점 더 확산하게 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의 심령이 이런 대중문화의 물결이 점점점 확산된다면 우리의 심령을 상하고 우리의 영이 심한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에 있게 될 것이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가치 전도의 모습에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로 바꿔가는 그러한 문화적, 창조적 시민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